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3교시 3교과 법제론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영역이 출제되었는가를 체크해 놓음으로써 다음 연도 2019년도에 준비하시는 분들의 부피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아주 황금 같은 평상시 같으면 한 달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51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행령은 장관이 발한다. 틀린 거죠. 이건 무시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법의 존재 형식에는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가 있습니다. 성문법주의,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는데 성문법의 위계를 보면 헌법, 다음에 법률, 다음에 명령, 그리고 자치법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는 국회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을 원칙으로 하되 명령이란 이름으로 나와 있는 헌법상 나와 있는 긴급 재정경제처분명령이나 긴급명령, 법률의 요약 같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헌법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률이 있고 그런가 하면 명령으로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란 이름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는데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 하고 그리고 총리령이나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입니다. 틀린 거죠.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은 총리령이라고 하고 그리고 법률의 위임도 맞지만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위임명령과 직권으로 발할 수 있는 초의 직권명령이 거기는 맞는데 문제는 부령이 아니라 총리령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과 명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제정하는 것은 조례라 하고 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발하는 것은 지방자치 규칙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하는 부령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국민연금법 시행 5번은 읽기가 싫군요. 법률 다음에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있고 법률이나 시행령, 법률이나 즉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은 총리나 각부 장관의 총리령, 위임명령으로서 총리령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뒤가 바뀐 거지. 답은 3번이 되겠어요. 52번에 보시면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률 제정, 우리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권 국회, 행정권 정부, 행정부라고 하죠. 그리고 사법권 법원에 있습니다. 법률은 누가 제정하냐면 원칙적으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제청이나 또는 대통령의 제청에 의해서 국회가 제정을 합니다. 대통령이 제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아니죠. 만약에 국회에 의해서 의결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이걸 공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그 15일 이내에 제의를 요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때에도 일부에 대해서만 법률안을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수정해서 거부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아요. 법률안 그 자체로 받아들여서 15일 이내에 공표하든지 아니면 법률안 그 자체로 15일 이내에 거부, 제의를 요구하든지 해야 됩니다. 틀린 거지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벌써 문장이 틀렸습니다. 법률안 의결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만약에 15일 이내에 공표하지도 않고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 제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그 자체로 바로 15일 24시가 지나는 순간 법률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자, 이것은 맞는 거죠. 법률은
헌법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로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제의를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폐기가 틀린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53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아닙니다. 외국인도 특별 예외 규정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지만 조건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는 법이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틀린 거지요. 기준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한다? 아닙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겁니다. 때문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누가 고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입니다. 틀린 거지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여성가족부로 간다는 것은 청소년이나 가정에 대한 단어에서 설명이 됩니다. 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재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고. 다음에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이 자체로도 3년마다 소관 행정관서의 즉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소관 업무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답은 5번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5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내용이다. 들어갈 숫자. 사회복지법인은 어떤 이유를 대설해서 출제가 된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된다. 만약에 결혼이 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된다.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해도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이사도 될 수 있지만 외국인 이사는 현임 이사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을 다 그냥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 외국인 이사도 두지만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분의 1, 7, 2, 2. 답은 3번이 되겠어요. 5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의 날. 이거 그냥 사회복지의 날. 우리가 사회복지, 사회 입장에서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이 되고 4월 22일은 장애인의 날 되지 않겠습니까? 6월 5일, 6월 15일. 만약에 6월 15일로 나왔다면 노인학대 예방의 날, 또 10월 2일 노인의 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54번과 더불어 같이 사회복지법인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결혼이 있을 때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어떤 이사나 감사는 겸직 금지를 원칙 중에 원칙으로 하지만 이사에 대해서만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법률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의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의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그 권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임시이사가 선임된 이후에도 사회복지법인에 회유가 소집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도지사가 소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소집을 권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체크해 주시고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것도 중요 표시하시고 잘 나오는 문제지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좋습니다. 1번에 서비스 문제로 나왔지 않습니까? 57번에 보시면 이번에는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의 원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국가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장은 상근하여야 합니다. 뭐 2번이 맞는군요.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아니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화재 이후의 안전사고로 인한 물적 재산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생명, 신체에 대한 이런 생명, 신체로 피해를 받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서 책임보험에 드는 것이지 물적 피해를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또 그런가 하면은 화재 이후에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것이지 물적 자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틀린 거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시설의 장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시설의 장이 할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여기다 첨가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뭐 옳은 것은 2번이지요. 58번에 보시면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요건 사실은 좀 알아야 더 당연히 좋겠지만은 너무 강하게 심도를 그렇다 해서 중요성을 몰라 아니라고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은 보험료 부과책에 대한 사항,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다 포함되고 어쨌든 대통령령까지 한다면 9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입장에서 기출문제로 분석은 해드립니다만 수업 시간에는 이거 다루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냥 이런 문제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굳이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9번에 보시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급여는 여러분 다 정리하고 있죠. 국민연금급여 4가지 있지 않습니까? 노령연금, 장애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국민건강보험급여,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로서 단 하나 임신, 출산, 진료비, 장애인에 대한 특례, 그리고 건강검진. 그다음에 고용보험사업,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등 또 세부사항.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회보장정책, 사회보험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7개의 급여, 또 긴급복지지원법에 또 이런 직접 간접급여 이런 것 등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서비스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률은 이거 그냥 연표 나와 있네요.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이 되지요.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이 됩니다. 고용보호법 1993년에 제정되어서 94년에 시행이 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제정되어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법은 최초의 사회보험법 63년에 제정되어서 64년부터 시행되었죠. 500명 단위로.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있으면 무조건 적용된다는 것은 2000년부터입니다만은 어떤 산재보험법은 최초의 사회보험법으로 63년도에 제정되어서 64년도에 5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됐다가 2000년부터 21세기로 되면서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는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어떤 최근에 된 것은 2007년 답은 4번이 되겠어요. 6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그리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부위원장 3사람이 있게 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한다는 것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한다. 보궐위원회 임기, 위원회 임기는 사회보장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기간을 임기로 합니다. 이건 뭐 함정을 봤군요. 공무원의 위원회 임기는 1년이 아니라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사람, 부위원장 3사람,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2번에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한 경우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했는데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누가 이를 조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 표시하시고. 대통령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맞는 것이 됩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압류금지, 양도금지, 담보 제공금지가 되겠습니다. 있다. 이거 틀린 거군요. 있다가 되어 있네요. 4번에 보면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되지 못하지만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이건 이론 강의에서 특히 함정, 원칙적으로는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지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옳은 것은 여기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3번에 보시면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어떤 용어에 관한 정의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수십 번을 강조를 하고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입니다. 거기에는 사회보장의 정의가 3차 면접시험용으로 나와 있고 다양한 영역으로 출제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내용, 사회보장의 내용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각각 사회보험이란, 공공부조란, 사회서비스란, 그리고 새로 신설된 평생사회안전망이란 맞춤형 사회보장으로 자 그런 정의가 나와 있는데 바로 여기 사회서비스와 평생사회안전망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16회에서는 바로 사회서비스로 출제를 했네요. 그렇다면 다음에 나온다면, 다음에 3조를 가지고 나온다면 보나마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맞춤형 사회보장으로서 평생 사회안전망이 박스로 출제가 될 것이고 아니면 단답식 객관식으로 해서 사회적 위험의 종류를 가지고 출제를 할 겁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여기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64번에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3교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황에서 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렵게 가만히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봤지? 라고 하는 것처럼 착시한 사람 참 많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의 범위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논하는 것이지 국내 외는 아닙니다. 외가 틀린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된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바로 이 법률 적용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을 때 바로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보장 관련 모든 법률의 상위법의 지위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내용은 건데 어쨌든 착시, 문제가 어려워도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함정을 이렇게 의자를 가지고 붙었네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5번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띄어쓰기 없어야 되는데 노인 등 띄어쓰기 없는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뭐 이건 뭐 당연하고 장기요양 사업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좀 기분 나쁜 문제지요. 이것도 착시 문제지요. 우리나라는 1977년에 의료보장으로 의료보험 사업과 의료보호 사업이 시작될 때 조합주의로 운영되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 그리고 공무원 의료보험조합으로 이렇게 다자보험주의로 운영했던 것을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꾸면서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죠. 그러면서 전면 통합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단일보험자주의로. 국민건강보험을 담당하는 보험자는 단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만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직장가입자에는 조직에 있는 모든 사업자나 근로자뿐만 아니라 교직원, 공무원도 모두 직장가입자 단 하나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유일무이한 단일 보험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피보험자가 아니라 단일 보험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함정이 P자가 있습니다. 국가는 노인성 질환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띄어쓰기가 없어야 자꾸 띄어쓰기를 해놨네요. 띄어쓰기 없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기본 원칙도 참 잘 나오죠. 적정 제공의 원칙,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그리고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 3대 원칙 아주 잘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3년마다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참 기분 나쁜 문제. 2번 이런 함정이 꼭 3교시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66번에 보시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받은 근로자 등의 진료, 요양,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단답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되겠습니다. 67번에 보시면 다음은 고용보험법상 2지간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나왔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된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자격의 기본은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답형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개월 중 180일 이상. 68번으로 보시면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을 대체하는 것이 되겠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되도록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당연한 거고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해외로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기초연금 국외 이주, 사망, 국적 상실 등의 조건을 갖추면 수급권은 상실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연금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국민연금도 또 국민연금의 세분행으로 분할연금도 또 기초연금도 소멸시효의 기간은 5년으로 이렇게
작년은 3년씩이었거든요.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답은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어요. 69번에 보시면 의료급여법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의료급여법도 한 문제를 이렇게 다뤘습니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지금 서류보존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꾸 건강보험도 의료급여도 똑같습니다. 서류보존의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약국 처방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도 의료급여도 똑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5년, 3년이 되겠습니다. 단답에 넘어갑니다. 70번에 보시면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 제외동포도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결혼 이민자나 요즘 난민 문제 심각하죠? 난민 인정자도 장애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틀린 거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소위 급여의 종류로보다는 권력을 부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국가는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는 결혼 이주 여성도 그리고 난민특례법에 의한 난민 인정자도, 난민법에 의한 난민 인정자도, 또 그러면 외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한 국민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1번에 보시면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노인보건복지 관련 연구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대부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만자가 아니라 틀린 거예요. 공동주택에만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군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노유자 시설로 본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시험 보기 싫어지죠. 굳이 강연을 하게 굳이 여러분들이 큰 부담을 가지고 볼 건 아니고 어쨌든 노유자 시설이라는 것은 노인 관련 시설이나 장애인 관련 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노숙자 관련 시설 또는 결핵 환자나 한센병 환자, 이런 그 관련 시설을 노유자 시설이라고 이렇게 보통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노인주거복지시설이지요.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 시설로 본다. 알면 좋지만 좀 수험생들은 너무 과한 욕심이어서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5번이 아시죠?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1번, 2번, 5번은 다 맞는 거고 3번도 기분 좋게 만자가 들어가서 이거 답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3번, 4번 중에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 공동주택에만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2번에 보시면 아동복지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교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친권자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친권자 선임에 대한 그 결정, 판결이나 또는 뭐 친권 제한이나 친권 상결에 대한 결정,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청구하는 것도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친권자 선임 또는 뭐 친권 제한, 친권 상실에 대한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구청장, 또 시도지사, 검사가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권자 선임은 그보다 더 높게 그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장, 자 이런 사람들도 법원에 청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아동위원은 시군구에 두는 명예직으로서 수당 지급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그건 당연하지요.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 5월 1일부터 7일을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좋습니다.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 아동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런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이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답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법원이 되겠습니다. 73번에 보시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 전화센터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긴급 전화센터가 있는데 가정폭력 상담, 관련 기관 시설 연계, 가정폭력 관련 법률 자문 및 가해자 조사. 글쎄 이제 법률 자문까지는 좀 봐주려고 했는데 가해자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법기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야 될 문제지 전화센터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워낙 적나라하군요. 경찰관서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임시보호, 피해자에 대한 긴급 구조 지원. 자, 이런 것도 가해자를 조사한다는 것은 뭐 딱 봐도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4번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나왔네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이 바로 뭐 입구에 바로 이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2조에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의 특징으로 그냥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보수성, 비집단성은 관련이 없죠.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 또 공익성 뭐 이런 거 다 법률로 나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75번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정책에 관한 기본교육은 어느 법률이나라고 할 정도로 5년 아니겠습니까? 5년. 실태조사는 3년. 물론 극한 예외도 있지만 다 기본교육은 5년, 실태조사는 3년.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둔다. 자, 보면은 전에도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 또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 또 보육정책 조정위원회. 그런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 조정위원회, 다문화가족 정책, 여기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게 틀린 거지요. 다시 말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과 공표하는데 3년마다 실태조사는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담당한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시도 및 시군구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합니다. 시도에만 두는 건 아닙니다. 시도에는 있으니까 시도와 또 시군구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맞습니다. 기업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홍보, 교육, 재정상 필요 조치를 해야 된다. 자, 이것은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족 다문화 국가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맞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세한 문제로 이렇게 다뤄봤지만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는 내용에다가 옆에서 하나씩 살펴가면서 2019년도 1월을 향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에 시행되었던 가장 난제라고 막상 풀어보면 난제가 아니라 착시하기 좋은 3교시 3영역 법제론에 대한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